반갑습니다. 오늘 이 리딩을 찾아오신 여러분, 지녀심의 영타로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마음은 참 쉽게 끝나지 않죠. 연락 한 번, 이름 하나에도 애써 눌러둔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은 마음을 조금 천천히 열고 들어주세요. 재회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아픈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감정, 중간은 상대의 현재 움직임, 끝에는 재회를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편안하게 골라주세요. 1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보는데요. 제 손이 자꾸 한 곳에서 멈춰요.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잡아당긴 것도 아닌데 오래된 실이 서로 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에요. 1번 분들의 관계도 비슷해 보여요. 마음이 없어서 끝난 관계라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타이밍을 놓쳤고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기보다 괜찮은 척 넘긴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마음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흐름이 1번 분들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다만 저는 듣기 좋은 말만 드리지는 않을게요. 상대의 감정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분들은 겉으로는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꽤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연락처를 지워볼까 고민하기도 했고 사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두기도 했겠죠. 괜찮은 척 사람들을 만나고 별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오르고 마지막 표정이 생각나고 그때 내가 한마디만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적 있으시죠? 낮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잠들기 직전 갑자기 이름 하나가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1번 분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관계에 끝맺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매듭 옆으로 풍경이 걸려 있어요. 풍경은 바람이 닿아야 소리를 냅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작은 움직임이 오면 존재를 드러내죠. 지금 두 사람 사이도 그런 상태로 읽혀요. 겉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고 서로의 일상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 하나만 생기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우연히 들은 노래, 함께 갔던 장소, 공통으로 알던 사람의 이야기처럼 사소한 것이 그 바람이 될 수 있거든요. 상대도 그런 순간을 겪었을 가능성이 보여요. 1번 분들만 이 관계를 떠올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연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보다 행동이에요. 풍경은 소리를 냈다가도 바람이 멈추면 다시 조용해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도 한동안 그런 시기였을 수 있어요. 보고 싶다가도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리면 멈추고 연락하고 싶다가도 자존심이 올라오면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가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감정이 사라졌다기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피하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원래 감정을 말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면 시간을 두고 숨어버리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1번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도 바로 그 부분 아니었을까요? 싸움 자체보다 설명 없이 닫혀버린 태도, 대답을 기다리게 만드는 침묵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리에서 신호동자가 소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카드는 완전히 닫힌 문 앞에 나오기보다 아직 작은 움직임이 남아있을 때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연락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상대가 직접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공통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1번 분들의 소식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또는 온라인에서 조용히 근황을 살피는 식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짧은 연락이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확실한 재회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는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1번 분들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가볍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묻거나 별일 아닌 핑계를 만들거나 예전에 함께 알던 무언가를 꺼내는 식이 될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그 연락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짧은 한마디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그 이름이 뜨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고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알려주는 건요, 바로 답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을 이어가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롭거나 심심한 순간에 잠깐 다가온 것인지, 관계를 다시 바라볼 마음으로 찾아온 것인지 구분해야 해요. 1번 분들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깊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한마디에 그 깊이를 전부 내어주기보다 실제 행동이 따라오는지 천천히 확인하셨으면 해요. 신호동자 뒤로 우물이 깊게 놓여 있습니다. 우물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두워서 물의 깊이를 짐작하기 어렵죠. 지금 상대의 속마음도 그래요. 겉으로 표현한 것보다 안쪽에 더 많은 감정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미안함도 있고 그리움도 있어요. 동시에 다시 시작했을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1번 분들을 떠올리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이 관계는 가볍게 지나간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깊다는 것과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되었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은 꼭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우물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뿐 아니라 오래된 오해도 함께 고여 있어요. 1번 분들은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고 상대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그 방식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쪽은 자주 표현해주길 바랐고 다른 한쪽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인 마음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혹시 헤어질 때 나온 말보다 그 전에 쌓인 침묵이 더 길지 않았나요? 카드에서는 마지막 사건 하나보다 오래 묵은 감정의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1번 분들이 아직도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만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게 맞는지, 나를 떠난 뒤에도 한 번쯤 후회했는지, 다시 생각한 적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 질문의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우물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물속에 비친 내 얼굴만 보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진짜 모습보다 내가 바라는 상대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과 바람을 구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관계에는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신호도 완전히 끊긴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온다는 가능성과 건강한 재회가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은 같지 않거든요. 다시 이어지려면 상대가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하지 않고 대화하는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지, 1번 분들의 상처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보고 싶다는 말보다 왜 돌아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미안하다는 말보다 무엇을 바꾸려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은 남았지만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현실적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 맑은 물그릇이 앞에 놓입니다. 물이 아주 투명해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대로 보여요.
신령님께서 1번 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맑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 사람의 연락인지 아니면 안정된 관계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돌아온 뒤에 나를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관계를 원하는 것인지 차이가 크거든요. 1번 분들이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상대가 다시 다가왔을 때 같은 방식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묻고 싶은 말을 삼키고 상대의 사정만 이해하다 보면 예전의 외로움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종이나 노트에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적기 전에 이 관계에서 내가 꼭 지켜야 할 기준을 먼저 적어보세요.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사라지지 않는 자세,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말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상대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나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맑은 물그릇은 상대를 심판하는 카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비춰보게 하는 자리예요. 누구 하나만 잘못했다고 정리하면 잠깐은 편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같은 벽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 옆으로 방울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방울끈은 끊어진 소리를 다시 연결하는 매개처럼 보여요.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닿는다면 한 번의 강한 고백보다 작은 대화가 이어지는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으면 조금씩 진짜 이야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혹시 연락이 오면 곧바로 우리 다시 만나는 거냐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다만 초반부터 답을 재촉하면 상대가 다시 숨을 가능성도 보여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볼 시간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방울끈은 연결이지만 동시에 반복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한 번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시기라면 그건 재회 준비보다 감정 확인에 가까울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먼저 다음 대화를 약속하고 1번 분들의 일상을 궁금해하며 불편했던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의 유무보다 지속성이에요. 하루 동안 다정한 말이 오가는 것보다 며칠이 지나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번 분들은 상대의 말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카드의 조언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방울끈 끝에는 인연동자가 붉은 실을 들고 앉아 있어요. 이 모습은 두 사람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마음 한쪽에 서로의 자리가 남아있고 다시 마주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특히 갑자기 큰 사건이 생겨 재회한다기보다 작은 연락과 대화가 쌓이면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흐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도 1번 분들과의 좋은 기억을 쉽게 지우지 못한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 편안했던 순간, 본인을 이해해 주었던 말, 별것 아닌 일에도 웃었던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바쁜 생활을 해도 문득 비교하게 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연동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은 다시 만날 기회를 열어주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두 사람의 몫이에요. 예전 문제를 덮어둔 채 그리움만으로 시작하면 붉은 실이 다시 매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헤어졌던 이유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서로가 바뀐 부분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전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1번 분들의 재회 가능성은 감정만 보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대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책임 있는 대화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재회의 문이 제대로 열린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상대의 현재 마음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1번 분들을 떠올리면서도 본인이 다시 다가갈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사과를 시작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혹은 본인의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마음만 가지고 다가오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미루고 1번 분들이 먼저 움직여주길 은근히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까지 1번 분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돌아오고 싶다면 본인의 몫만큼은 움직여야 해요. 사랑은 한 사람이 계속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1번 분들 중 먼저 연락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연락 자체가 나쁜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답을 받아내려는 무거운 말보다 본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벼운 안부가 더 맞습니다. 상대가 답하지 않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답장이 와야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상태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짧은 안부 정도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1번 분들이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해수관님께서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분의 자비로운 기운은 재회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보다 1번 분들의 눈물부터 씻어주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으셨죠?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스스로를 탓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무너진 책임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1번 분들이 사랑을 부족하게 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컸어요. 그러니 상대가 돌아오더라도 죄책감 때문에 받아주지는 마세요. 외로움 때문에 예전 자리로 급히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인지 나를 더 작게 만드는 방향인지 꼭 느껴보셔야 해요. 해수관음의 물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감정도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다시 만난다면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들춰 상대를 벌주기보다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나누는 편이 좋아요. 반대로 상대가 책임 있는 대화를 피한다면 1번 분들이 계속 기다림 속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성불한다는 건 꼭 인연이 끝난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묵은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성불입니다. 재회가 되든 새로운 길로 가든 1번 분들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해요. 그리고 또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웠던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상대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달리기보다 내가 진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다시 걸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놓아야 편안해지는 사람인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이어진 인연보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더 귀하게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더라도 바로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 마세요. 한 번은 직접 만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이유가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를 보세요. 약속을 지키는지 연락을 일관되게 이어가는지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회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1번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을 모아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고 상대에게도 남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작은 연락이나 간접적인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아요. 다만 상대의 마음은 우물처럼 깊이 감춰져 있고 처음에는 분명한 표현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열쇠는 감정적인 고백 하나가 아니라 솔직한 대화와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인연동자가 다시 마주할 기회를 열어주더라도 해수관님께서는 1번 분들이 자신의 마음부터 깨끗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삶을 멈추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와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셨으면 해요. 1번 분들의 하루를 채우고 사람을 만나고 잘 먹고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상대가 돌아온다면 더 맑은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더라도 1번 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희망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망 때문에 본인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1번 분들, 이 인연에는 아직 작은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풍경이 다시 울릴 수 있고 방울끈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지 말지는 1번 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다가온다면 그 마음을 천천히 받아보세요. 동시에 내가 다시 아파질 관계인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인지 현실적으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조용히 마음 남겨주시고요. 댓글에는 1번과 함께 제외한다면 그 사람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한마디를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번 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 이번에는 기다림보다 평안함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진여심이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2번 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제 손이 가장 먼저 멈춘 곳은 금줄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둘러쳐져 있어요. 누군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선이기도 하고, 더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경계처럼도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듣기 좋은 재회 이야기만 전하기보다 그 사람이 왜 멈춰 있는지, 다시 다가온다면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따뜻하지만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이 관계가 끝난 뒤 마음을 아주 단단히 닫으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누가 보기에는 이미 괜찮아진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일상도 이어갔고 해야 할 일도 해냈고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셨겠죠. 그런데 혼자 있는 순간에는 달랐을 거예요. 무심히 넘긴 말 한마디가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이름 하나만 봐도 마음이 잠깐 내려앉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올 것 같은 시간만 되면 자꾸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여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2번 분들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있어요. 한쪽 마음은 아직 그 사람을 향해 있고 다른 한쪽 마음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헷갈렸을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건 맞는데 막상 연락이 오면 차갑게 굴 것 같고 다시 만나고 싶다가도 예전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이건 변덕이 아닙니다. 사랑과 상처가 같은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금줄 옆으로 신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신칼은 아주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낸 순간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먼저 이별을 말했을 수도 있고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이번 분들이 돌아섰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마지막 장면은 꽤 차갑고 분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 연락하지 말라는 말, 차단이나 삭제처럼 분명한 행동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의 진짜 결론이었는지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많이 아팠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잘라낸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붙잡을 것 같고 붙잡으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먼저 칼을 든 것에 가깝습니다. 혹시 헤어질 때 평소보다 더 차가운 말을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붙잡아 주길 바랐는데 반대로 밀어내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상대도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하면 감정이 무너질까봐 먼저 끝을 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헤어진 이유보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더 크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다투었던 문제는 풀 수도 있었는데 그날 주고받은 말과 태도가 자존심을 너무 깊게 건드린 거예요. 이 결이 이어지면서 갓을 쓴 사람이 보입니다. 겉모습은 아주 반듯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쪽에는 체면과 자존심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는 이번 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면 본인이 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먼저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남아 있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문을 열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관계에서 계속 한쪽만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이번에는 더더욱 움직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만날 가능성을 보고 싶다면 누가 더 자존심을 내려놓느냐보다 누가 더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해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진심과 행동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간 옆에는 보자기가 조심스럽게 묶여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도 감춰둔 말이 많습니다. 이번 분들이 끝내 하지 못한 말도 있고 상대가 들키고 싶지 않아 감춘 마음도 있어요. 이 보자기 안에는 그리움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느냐는 원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이 닿더라도 처음부터 따뜻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반가운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는 이번 분들이 자신을 이미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준 차가운 태도나 단호한 말을 그대로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 분들은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두 사람 모두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번 분들은 정말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걸까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재회를 바라는 마음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선택받고 싶은 마음, 상대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그때의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보지 않은 채 재회하면 다시 만난 뒤에도 상대를 시험하게 될 수 있어요. 답장을 일부러 늦게 하거나 질투하게 만들거나 얼마나 나를 원하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대신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 거울이 나옵니다. 거울은 상대의 마음보다 먼저 이번 분들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재회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다시 얻고 싶은지 솔직하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던 순간만 떠올리지 말고 내가 외로웠던 순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사랑받았던 기억만 붙잡지 말고 계속 기다려야 했던 시간과 혼자 울었던 날도 함께 보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마음만 보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많이 참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고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원하는 것을 줄여나갔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점점 작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참았던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쌓입니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에 크게 폭발하거나 갑자기 모든 걸 끝내고 싶어지는 방식으로 나오죠. 신칼이 그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참다가 한순간에 잘라낸 겁니다. 거울 앞에서는 상대의 잘못만 보는 것도 내 잘못만 찾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에서 반복했던 방식을 보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침묵할 때 이번 분들은 더 확인하려 했는지, 이번 분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는 피했는지, 갈등이 생기면 한 사람은 붙잡고 한 사람은 도망갔는지 차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만나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움 때문에 다정할 수 있지만 갈등이 생기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닫는 게 문살입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요. 안쪽에서 바깥을 살필 수 있는 작은 틈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번 분들의 근황을 직접 묻지는 못해도 조용히 확인하려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공통으로 아는 사람에게 말을 꺼내거나 온라인에서 흔적을 살피거나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곳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문살은 서로를 똑바로 마주 보는 자리가 아니라 가려진 틈으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처음에는 아주 간접적일 수 있어요. 연락의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분명한 고백보다 반응을 떠보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냐고 가볍게 묻거나 예전에 함께 했던 일을 핑계로 말을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주변을 통해 이번 분들의 마음을 알아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작은 신호를 큰 약속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상대가 근황을 살폈다는 사실과 다시 책임 있게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입니다. 상대가 연락한다면 한 번의 연락보다 그 다음이 이어지는지 보세요. 안부만 묻고 다시 사라지는지 아니면 대화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외로운 날만 찾아오는지 이번 분들의 마음과 상황도 궁금해하는지 봐야 하고요.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약속을 정하는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미안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만 관계를 바꾸려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문살 옆으로 회원동자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오래 묶인 감정을 풀어낼 실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든 그렇지 않든 두 사람 사이의 응어리를 한 번은 풀어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서 사과를 듣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길 바랐고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주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돌아와도 완벽한 사과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변명을 붙이거나 본인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원은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상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사실, 더 잘했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관계의 결과를 혼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동자는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다만 분노와 미련이 이번 분들의 하루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게 풀어내라고 합니다.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선택권이 이번 분들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불사 할머니께서 오래된 마음을 품어 안고 계십니다. 이 기운은 빠르게 결과를 내기보다 상처받은 마음이 제 온도를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들은 강한 척했지만 사실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려고 해도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기다리지 않으려고 해도 혹시 연락이 올까 마음을 열어두었겠죠. 그런 자신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칼처럼 한 번에 잘리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시간이 있다면 정리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전체 흐름을 보면 재회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감정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 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거나 먼저 연락할지 고민하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연락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관계가 회복된다고 보기보다 그 사람이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사과와 설명이 있는지,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분들,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만 바라보지 마세요. 돌아온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웠다는 말보다 이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하겠다는 말을 들으세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실제로 달라지는 행동을 확인하시고요. 이번 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계속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내 마음의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회를 선택하더라도 예전보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지든 다른 길로 정리되든 이번에는 상처와 자존심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편안하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진여심은 이번 분들이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시기를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가만히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빈자리가 먼저 보입니다. 누군가 잠시 앉았다 일어난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오래 기다리며 비워둔 자리처럼 느껴져요. 3번 분들은 이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아직 그대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속마음을 보기 전에 구독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조용히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은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만 듣기 좋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에게 감정이 남아있는지, 그 마음이 연락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3번 분들이 어디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현실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지만 그 위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아요. 이 방석은 기다림의 자리이자 누군가를 맞이하려고 남겨둔 마음의 자리입니다. 3번 분들은 이별 뒤에 다른 일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큼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마음 한가운데까지 들이지 못하고 누군가 호의를 보여도 자꾸 비교하게 되었을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한 자리를 완전히 비우지 못한 겁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먹은 날에 오히려 그 사람 꿈을 꾸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장소에서 갑자기 함께했던 장면이 떠오른 적 있으시죠?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아닌데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휴대전화를 쉽게 뒤집어 놓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은 오래 기다렸어요. 하지만 기다린다는 사실을 주변에는 잘 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아직도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웃으며 넘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 방석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3번 분들이 기다린 것이 단순한 연락 한 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린 것에 가까워요. 그냥 보고 싶다는 말보다 왜 떠났는지 설명해 주길 바랐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안부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쁠 수 있지만 별일 없었느냐는 말만 듣는다면 오히려 더 허무할 수 있어요. 3번 분들이 원하는 건 존재 확인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니까요. 그 옆으로 다듬이돌이 놓여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두드리며 천을 반듯하게 펴는 도구죠. 이 카드는 반복된 인내를 보여줍니다. 3번 분들은 이 관계 안에서 여러 번 참으셨던 것 같아요. 상대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기다렸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 이해하려 했고 연락이 뜸해져도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 먼저 돌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사건보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이 닳아버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기만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상대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기다림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설명 없이 멀어지는 순간도 반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이 서운함을 말하면 상대는 부담스러워하고 상대가 침묵하면 3번 분들은 더 불안해지는 흐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듬이돌은 버틴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같은 자리를 두드리느라 지친 마음도 보여줍니다. 3번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덜 좋아했으면 편했을 텐데, 먼저 마음을 거두었으면 이렇게 오래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깊었던 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3번 분들은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았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놓지 않는 분들입니다.
다만 그 성실함이 상대의 불성실함까지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계속 참아주는 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듬이돌 옆에는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꽃이 크지는 않지만 쉽게 꺼지지도 않아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도 이런 모습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보다 조용히 남아있는 작은 불씨에 가까워요. 상대도 3번 분들을 완전히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순간이 있고 다시 연락하면 어떨까 고민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남아 있어도 용기가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촛불은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지만 너무 오래 바라보면 눈이 피로해집니다. 3번 분들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만 그 희망만 바라보다 보니 일상이 자꾸 그 사람 중심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연락이 올까, 이번 주에는 움직일까, 내 소식을 봤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지 않았나요? 카드가 말하는 건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보다 그 불씨를 누가 책임있게 키울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3번 분들이 혼자 바람을 막고 불을 지키는 관계라면 다시 만나도 같은 외로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촛불 뒤에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안쪽이 보이지 않아요. 이 장막은 상대가 보여주지 않는 사정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3번 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상대의 현실이 복잡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가족의 영향, 일의 부담, 다른 인간관계처럼 쉽게 말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다는 것과 3번 분들을 설명 없이 기다리게 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힘들었다면 힘들다고 말할 책임도 있었거든요. 이 장막 때문에 3번 분들은 관계가 끝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멀어졌거나 설명은 들었지만 마음으로 납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말한 이유와 실제 속마음이 다르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자꾸 답을 찾게 된 겁니다. 정말 마음이 변한 걸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내가 부담이 되었던 걸까? 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열고 나와 설명하지 않는다면 3번 분들이 혼자 모든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숨은 마음을 알아내는 것보다 숨기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연락이 온다 해도 예전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피한다면 관계는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왜 떠났는지, 그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보고 싶다는 감정은 따뜻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힘은 솔직함과 책임에서 나옵니다. 방석과 장막이 함께 놓인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은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렸고 다른 사람은 안쪽에 숨어 있었던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3번 분들은 상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상대는 본인이 준비될 때까지 말을 미뤘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준비가 언제 끝나는지 3번 분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다림이 사랑인지 습관인지 헷갈렸을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더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쓴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이 흐름은 발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종이 위에 마음을 또렷하게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은 그동안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바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주길 바랐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길 원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본인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회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재회를 원하는지 적어봐야 해요. 상대가 연락만 하면 되는 건지 꾸준히 대화하고 책임있게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나자는 말이 중요한지, 헤어진 이유를 솔직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3번 분들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상대가 돌아왔을 때 반가움 때문에 모든 질문을 미룰 수 있어요. 발원문은 상대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소원만 적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사람인지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발원문 옆에는 방울이 보입니다.
맑은 소리가 정체된 공기를 깨우는 모습이에요. 이 방울은 연락이나 알림처럼 직접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용했던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닫혀 있지 않아요. 상대가 먼저 말을 걸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전부 열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려는지, 다시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울 소리를 따라가니 마지굿이 펼쳐집니다. 닫혀있던 문을 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카드는 기다리던 사람을 다시 맞이하는 장면으로도 읽히지만 예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장면은 아닙니다. 집 안을 정리하고 문턱을 닦은 뒤 손님을 맞이하듯 관계 안에 쌓인 묵은 감정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상대가 돌아오더라도 예전 자리로 그대로 들어오게 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굿은 3번 분들이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흐름도 보여줍니다. 그동안 3번 분들은 기다리고 이해하고 맞춰주는 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상대가 3번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움직여야 해요.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다면 꾸준한 연락, 분명한 설명, 약속을 지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3번 분들은 그 움직임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칠성님께서 높은 곳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별은 어두운 밤에도 방향을 보여주지만 사람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칠성님께서는 3번 분들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 마음을 열 때와 나를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3번 분들은 그동안 상대의 시간에 맞춰 살아오셨을 수 있어요. 상대가 바쁘면 기다렸고 힘들면 내 감정을 뒤로 미뤘으며 준비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3번 분들의 시간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방석은 오래 비워둔 마음의 자리를, 다듬이돌은 그 자리를 지키느라 반복해서 참아온 시간을 보여줍니다. 촛불은 아직 남은 작은 감정을 비추지만 장막은 상대의 속사정과 진심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발원문은 3번 분들이 원하는 관계를 분명히 적으라고 하고, 방울은 정체된 흐름에 연락이나 신호가 닿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마지굿은 다시 만날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말하지만 칠성님은 때와 행동을 확인한 뒤 선택하라고 조용히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상대에게 마음은 남아있어 보입니다. 3번 분들을 떠올리는 순간도 있고 연락을 고민하는 흐름도 느껴져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관계를 책임질 준비까지 마쳤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감정과 준비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반가움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다만 왜 돌아왔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꼭 확인하세요. 3번 분들은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다림 자체를 사랑의 증명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래 기다렸다고 사랑이 더 깊은 것도 아니고 먼저 놓는다고 마음이 가벼웠던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3번 분들을 살리는지 계속 소모시키는지를 보셔야 해요. 상대가 돌아와 3번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다룬다면 천천히 문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침묵과 불안만 남긴다면 그 문을 닫는 것도 3번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흐름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에 3번 분들의 바람을 조용히 담아주세요. 댓글에는 3번과 함께 다시 만난다면 꼭 달라졌으면 하는 한 가지를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연락의 꾸준함인지, 솔직한 대화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마음속 기준을 글로 남기면 기다림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이 그 사람의 준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본인의 하루와 마음을 먼저 귀하게 돌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라면 이번에는 기다리는 한 사람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는 관계가 되기를 진여심이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한 장씩 바라보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만 남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만나고 싶다가도 예전 일이 떠오르면 멈추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두시고요. 오늘은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맨 앞에 오색 실타래가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곱게 뻗은 실이 아니라 여러 빛의 실이 서로 얽혀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4번 분들의 인연도 그래 보입니다. 좋았던 기억과 서운했던 기억, 사랑했던 마음과 실망했던 마음이 같은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기엔 상처가 컸고 나쁜 사람이었다고 정리하기엔 따뜻했던 순간이 많았을 수 있어요. 두 분은 서로에게 가벼운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깊게 들어갔거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4번 분들을 잘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4번 분들도 그 사람의 외로운 부분이나 약한 모습을 빠르게 알아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설렘보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타래는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당길수록 더 단단해지잖아요. 두 분의 관계도 문제를 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번 분들은 확인받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상대는 추궁받는다고 느꼈을 수 있고 상대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거리를 두었는데 4번 분들은 버림받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건 사랑이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4번 분들은 이 관계에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기다려 주었고 표현이 부족해도 본인이 더 이해하려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나만 계속 이해해야 하느냐는 서운함이 쌓였겠죠. 상대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 노력이 4번 분들이 원한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은 외로웠던 관계로 보여요. 오색 실타래 옆으로 해원굿의 흰 천이 길게 펼쳐집니다. 묵은 감정이 바람에 흔들리며 조금씩 풀려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카드는 두 분 사이에 아직 풀지 못한 서운함과 원망이 많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그 감정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4번 분들은 헤어진 뒤 많이 울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울 힘조차 없어졌을 수 있어요. 화가 났다가도 그리워지고 그리워하다가도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겠죠. 해원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일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인정하고 그 감정이 더는 내 하루를 지배하지 않게 놓아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4번 분들은 괜찮아지기 위해 너무 빨리 정리하려고 하셨을 수 있어요. 이제 다 잊었다고 말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피하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다시 올라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사과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4번 분들이 바라는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아닐 겁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길 원하셨을 거예요. 다만 상대가 4번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거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화로 안에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크게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지만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두 사람의 감정도 이런 모습입니다.
헤어진 뒤 시간이 흘렀어도 마음 한쪽에 온기가 남아 있어요. 상대가 4번 분들을 완전히 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문득 생각나는 순간이 있고 다시 연락하면 어떨까 고민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특히 둘이 함께 했던 편안한 시간이나 4번 분들이 상대를 이해해 주었던 순간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과 다시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가 외롭거나 지친 순간에 4번 분들을 떠올릴 수는 있어요. 익숙한 온기가 그립고 본인을 가장 잘 알던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만으로 돌아오면 잠깐은 따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4번 분들도 이 불씨를 오래 지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거나 그 사람의 연락이 올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삶의 일부를 비워두었을 수 있어요. 카드가 말하는 건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4번 분들의 시간을 멈춰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할 일을 이어가셔야 해요. 그래야 상대가 돌아왔을 때도 외로움이 아니라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 장독대가 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쌓인 집안의 냄새와 익숙한 습관이 느껴집니다. 이 장독대는 두 분의 관계에 오래된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연락 문제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일 수도 있으며 가족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4번 분들은 상대가 바뀔 거라고 여러 번 믿으셨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르겠지, 내 마음을 알았으니 달라지겠지 생각했겠죠. 상대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잠시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장독 안에 담긴 것은 시간이 지나며 깊어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인연도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했다면 깊어진 인연이지만 같은 상처만 반복했다면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회를 한다면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전의 습관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장독대 옆으로 소금이 놓입니다. 아주 맑고 하얀 소금이에요.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다시는 넘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선을 정하는 모습입니다. 소금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들이지 말라는 의미가 강해요. 상대가 돌아왔을 때 반가움 때문에 예전의 상처를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원망을 쏟아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경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상대가 외로울 때만 찾아오거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감정만 확인하려 한다면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4번 분들은 따뜻한 분이지만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익숙한 자리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4번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다루는 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소금 뒤로 부채가 펼쳐지며 막혀있던 공기를 바꿉니다. 이 부채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태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정체되어 있던 관계가 어느 순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연락하거나 4번 분들이 마음을 정리하려는 순간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만 부채는 바람을 일으켰다가도 손을 멈추면 조용해집니다. 상대의 움직임이 일시적인 감정인지 지속적인 변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며칠 다정하다가 다시 사라진다면 그건 재회의 준비보다 순간적인 외로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그리웠다고 말하는지보다 이번에는 무엇을 바꾸려는지 들어보셔야 해요. 연락을 자주 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보다 실제로 일정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다시 잘해보자는 말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화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사번분들이 원하는 재회는 이름만 다시 붙이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부채의 바람을 따라가니 비단함이 조용히 열립니다. 아무 물건이나 넣는 상자가 아니라 귀한 것을 정성스럽게 담는 함이에요. 이 카드는 두 분 사이에 아직 소중하게 남아있는 감정과 다시 관계를 귀하게 다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사번분들을 지나간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한 시간 중 일부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고 잊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이전보다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비단함은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번분들의 마음도 그래야 해요. 상대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전부 내어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번분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간을 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의 좋은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 기억이 현재의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에 산신께서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빠르게 흔들리는 마음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뿌리를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산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번분들도 이제는 상대의 한마디에 전부 흔들리기보다 본인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연락이 오면 기뻐할 수 있고 그리웠다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지 잊지 않으셔야 해요. 산신의 기운은 재회를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만날 가능성이 보여도 시간을 두고 뿌리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꾸준히 연락하고 약속을 지키고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번분들도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기보다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보면 오색 실타래는 사랑과 상처가 복잡하게 얽힌 인연을 보여주고 해원굿은 오래 묵은 감정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로의 불씨는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지만 장독대는 오래된 관계 방식이 반복될 수 있음을 알려줘요. 소금은 과거의 방식과 선을 분명히 정리하라고 하고 부채는 정체된 관계에 다시 움직임이 들어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단함은 귀한 제안이나 조심스러운 재연결을 품고 있으며 산신께서는 그 관계가 오래 버틸 뿌리를 갖추었는지 천천히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상대에게 감정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사번분들을 떠올리고 다시 연락할지 고민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재회의 문 역시 완전히 닫힌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온다는 사실보다 상대가 예전의 습관을 바꿀 준비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외로워서 돌아오는 사람인지 관계를 책임지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인지 행동으로 구분하셔야 해요. 사번분들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사람은 사번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사실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사번분들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본인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 관계인지 보셔야 해요. 다시 만났을 때 또 눈치를 보고 혼자 기다리고 감정을 숨겨야 한다면 예전과 달라진 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사번분들의 상처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간을 들여 신뢰를 다시 쌓으려 한다면 천천히 마음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예전의 연인으로 돌아가기보다 처음부터 다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좋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관계에 뿌리를 내리셔야 해요.
4번 분들,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4번과 함께 다시 만난다면 꼭 달라졌으면 하는 한 가지를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가운데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카톡을 천천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4번 분들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익숙한 상처로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담아주는 새로운 약속이 되기를 진여심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따라하기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4년 네. 6월 24일 날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그 26일 날 전준희가 하니까 정확하게 그때도 8월 18일 날 전당대회 열렸고 이번에 8월 17일인가 아마 열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재명의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어제 이제 단합 얘기 15번인가 뭐 이재명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제 단합 얘기했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단합. 아. 예, 그거 했던 말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나도 가겠다. 아.